네, 전기공학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전기공학은 다른 국가고시 과목보다 좀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이 과목은 다른 방사선과 관련이 많이 지어지지가 않았거든요. 되게 독립적인 학문이라서 아마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우리가 전기공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그 방사선 발생 장치잖아요. 그것들이 한 회로로 전기가 흐르는 그런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공학을 배우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기의 흐름부터 들어가거든요.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로가 있습니다.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이런 회로죠. 이렇게 하나의 실같이 이용을 하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건 하나의 도체입니다. 이게 긴 도체. 이 구리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는 그런 도체예요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 도체는요. 전도체가 있고 비전도체가 있거든요. 이것은 제가 물리학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. 이 전기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. 전기가 흐름. 이것은 전류가 흐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전류. 전기의 흐를 유자. 그리고 이거는요.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자가 흐른다는 거예요. 전자가 움직인다. 그래서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들이 잘 움직이면 이것은 도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 전자가 꽉 잡혀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비전도체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. 자유전자. 그래서 전도체와 비전도체의 차이는 자유전자가 있는지 또는 자유전자가 없는지 그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또는 자유전자 말고 전공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전공. 이것은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전도체는 이렇게 자유전자가 흐르는 것들. 그래서 이 도체를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죠. 이것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유전자로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를 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긴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짧은 것을 마이너스로 하잖아요. 그래서 플러스니까 여기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.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. 이쪽으로. 방향이 이쪽이에요. 이렇게. 여기다 다시 그리면 이 방향으로. 근데 지금 전류라고 써놓고 빨간색 화살표는 이렇게 그 반대 방향, 즉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.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기 보세요.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다.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한다. 즉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. 그래서 이 마이너스,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,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는 간다는 거예요. 맞죠? 전자는 마이너스고 이 건전지의 플러스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따라가잖아요.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이 반대라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과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전류의 흐름의 근본이 전자라는 걸 몰랐습니다. 무엇이 흐르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전기가 흐른다고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흐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. 그냥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전기는 전류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전기가 흐르는 근본이 전자인 걸 알게 됐어요. 근데 전자는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잖아요. 맞죠? 그래서 과거에 잘못 알았던 거예요. 과거에는 그냥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의를 내버렸는데 미래에 알고 봤더니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. 근데 이거를 수정을 해야 할 텐데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고 계속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. 바꾸지 않고. 그래서 이 전류와 전자의 이동의 방향이 반대인 것이에요. 네,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. 이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어서 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지금 우리는 하나의 도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. 여기가 만약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. 이쪽으로.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단면을 볼 거예요.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 단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. 네. 이제 요거의 넓이를 단면이라고 하거든요. 단면. 단면은 영어로 하면 S라고 하고 이건 섹션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뭐 하나를 재볼 거예요. 그래서 전자들 이쪽으로 막 갈 텐데 1초 동안 이 단면 있죠.
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볼 겁니다. 그래서 만약 1초에 100개의 전자가 이 단면을 통과했다.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전류라고 하거든요. 이것을 전류의 단위 이렇게 요거거든요. 1초에 100개가 갔다. 이렇게. 이게 하나의 전류의 단위로 볼 수 있어요. 전류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전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이렇게 하나의 단면을요 1초 동안 세보는 거예요. 몇 개의 전자가 움직이는지 이렇게. 그래서 전류의 단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요. 전자 하나는요 마이너스라는 그 음의 에너지를 띠고 있죠. 그쵸? 그 음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 크기를 쿨롱으로 우리가 재거든요.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. 그것을 쿨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쿨롱을 봤더니 얼마나 있냐면요. 1.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쿨롱이 있어요. 이 숫자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. 이거는 0.000000 해가지고 0이 19개나 있어요. 그리고 16 쿨롱이에요. 이건 진짜 작은 숫자죠. 이 쿨롱, 즉 전자적인 힘, 전기적인 힘,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. 이게 쿨롱력이.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단면을 1초에 100개가 통과를 했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100개니까 하나가 이만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100개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? 네, 하나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0 2개가 지워지겠죠. 이렇게. 그러면 0.16 쿨롱의 per 세크가 되는 거예요. 이거 1초거든요. 즉 1초당 전자가 얼마나 흘렀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이걸 100개로 해드렸잖아요. 근데 이걸 100개라고 쓰지 않고 이걸 쿨롱으로 바꿔버려요. 그래서 전자 한 개가 이만큼 0.000016 쿨롱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100개가 움직였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. 그 많은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전류의 단위는 쿨롱 퍼 세크가 됩니다. 쿨롱 퍼 세크. 여기 1초가 생략된 거. 그래서 1초당 그 단면을 얼마나 많은 쿨롱이 지나갔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암페어라고 해요. 암페어. 만약에 1 쿨롱 퍼 세크다. 그럼 얘는 1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. 2 쿨롱 퍼 세크다. 즉 1초 동안 2 쿨롱이나 움직였다. 그럼 얘는 2 암페가 되는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네, 이게 이제 가장